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사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다가 시위가 번졌고 대통령이 자제를 호소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정책이 철회됐는데도 이번에는 월드컵이 웬 말이냐, 비싼 돈 들여서 그다음에 정치권이 부패했다, 이렇게 또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 경제가 정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브릭스 뭐 첫 번째 나라, 이 저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나라 분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빈틈이 있었죠. 자원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설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예. 제조업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항상 침체를 맞게 됩니다. 이 브라질 주요 산업에서 혁신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혁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는 잘 될 거다, 나아질 거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뭐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실업 해결 안 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매한 창조 경제가 해결할 거다 자꾸 이러면서 창조 경제 쪽으로 떠미는데 창조 경제의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예. 윤곽이 너무 안 그러면 안 드러나서. 창조 경제는 창조 경제고 단계별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 브라질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6%입니다. 이러면 대개는 고도 성장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 뭐 10몇 %도 아니고 3몇 %면 뭐 신흥 경제 대국은 좀 너무 체면상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브라질 인구가 2억이라는 이제 덩치가 크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이 몰려 들어갔는데 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브라질은 이 돈을 빈곤 타파에 썼습니다. 그래요. 예, 룰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재정을 쏟아부어서 빈곤층 4천만 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나름 성공적인 정책을 편 거죠. 빈곤율이 34%에서 22%로 떨어졌으니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비용을 들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높지는 않고 대신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돈을 쏟아부어서 빈곤층을 중산층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또 임금 인상도 물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중산층 이상만 올랐어요.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오릅니다. 이번에 버스비가 뭐 3헤알에서 3.2헤알이니까 어느 정도? 1,570원에서 한 100원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1,670원으로. 뭐 전국 규모 시위까지 번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버스비 1,몇백 원에서 100원 오르는 것 같고 왜 저러지 하던데 문제는 물가 인상이 엄청나게 돼 있었고 버스비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하. 필수 식재료가 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배추 뭐 이런 거 꼭 사 먹듯이 뭐 브라질에서 요리하거나 할 때 토마토는 꼭 쓰이는데 지난 1년간 90% 올랐더군요. 90%? 예. 지난 2008년 이후로 집세가 120% 올랐습니다. 한 5년 사이에. 이런 구조적인 물가 인상이 불만의 가장 큰 요인이죠. 그런데 중산층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규모가 커진 중산층은 나 이제 중산층인데 나한테 맞는 뭔가 학교 교육 제도라든가 대중교통, 기타 사회, 복지,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뭐냐 이거. 중산층으로 그냥 올라서긴 했는데 되는 게 없지 않냐. 이 수준을 갖춰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공공 인프라 개선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네요. 돈이 없죠. 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동력도 마련해야 되죠. 공공 인프라도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월드컵 준비에 당장 110억에서 150억 달러를 또 쏟아 부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도 많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또 부패도 있었고. 세금은 더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위가 격렬했던 지역들 보면요. 축구 경기장 새로 지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 또 2016년 올림픽도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브라질 시장에 쏟아낸 막대한 투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 이 계획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죠. 이 신흥 시장으로 몰려들었던 돈들이 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중국의 경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도 브라질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죠. 브라질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브라질과 미국, 중국을 같이 살펴야 되는 문제인데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 브라질의 물건을 늘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남아메리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요.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엄청나게 지원하고 배려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의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 중국 때문에 브라질이나 칠레, 페루를 장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워낙 중국이 거침없이 지원을 해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이 물건을 잘 사줘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식량도 수입하고 에너지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이 드디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브라질의 덩달아서. 중국 수출이 갑자기 예.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의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라도 살아나야 브라질 경제가 따라서 살아나는데 그렇겠네요. 다 어려운 거죠. 예. 자, 브라질 사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점은 뭘까요? 글쎄요, 뭐 한국의 휴대폰, PC, 가전제품, 자동차, 여성 의류가 브라질에서 뭐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최대의 IT 시장입니다. 예. 지구촌 전체로 따져도 8위에 머물 정도니까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록 지금은 브라질이 어렵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브라질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대 자동차 현지 시장도 거기, 현지 자동차 공장도 거기에 있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살펴보자면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에 드디어 일본 식품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한국 식품 코너가 막 생기고 그래요. 있고요. 특히 라면. 그다음에 브라질 하면 커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믹스 커피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과자, 우리나라 아이스크림까지 잘 팔리고 있고. 예.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그 봉헤찌르라고 하는 한인타운 지역은 우리나라 의류업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세계적인 패션 거리로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 비슷한 것은 우리나라라고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성형수술을 또 이렇게 브라질이 좋아하죠. 세계 성형수술 규모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브라질입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하고 상당히 흡사하고 여기에 그런 수출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의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